만들고 싶은 꿈꾸는 대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꿈꾸는 대전은 제가 바라봤던,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봤던 대전을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서로 행복을 교감할 수 있는 대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갈등과 분열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제안한 게 세 가지 세바퀴 공동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어울림이 있는 거고요. 이 공동체 안에 소통이 있는 거고 행복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나치게 풍요로운 도시지는 아니지만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어떤 풍요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원하고요. 또 지금 대전이 어떤 발전 국면에서 동서 간의 격차가 심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동서 간의 격차가 해소되면서 서로 이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고 싶고, 이것을 또 지역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 복지의 사각지대, 그다음에 삶의 문제가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이런 대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바퀴 공동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전이 사람이 존중되는, 인간의 삶이 존중되는 어떤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네. 한창민 후보님께서 대표적으로 내신 세바퀴 공동체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세바퀴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세바퀴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지역 공동체, 복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 대한 각각의 정책에는 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왜 이 세바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다음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바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떤 안정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바퀴 공동체에서 이 가장 큰 축 세 개를 세바퀴 공동체의 바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성, 그 다음에 어떤 희망,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바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 첫 바퀴인 경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돈을 만들어내고 소외되는 사람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국가와 제도가 그것을 보완해주지 않으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겨나거든요. 대전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내자. 결국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어떤 갭을 행정을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 바뀐 지역 공동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전 지역이 원도심 지역, 그다음에 구주택가와 새롭게 아마 93년도 엑스포일 겁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둔산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둔산과 유성이 연결되면서 이쪽 지역이 개발과 확장 위주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공동체, 이쪽에 구도심 지역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특히 행정관사나 주요 금융, 그 다음에 경제의 상권이 이동하면서 그것을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동서격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예전에 토건 개발 중심의 어떤 행정이나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대전의 큰 문제점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지역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동서 간의 격차를 메꿔가는 것, 이게 행정의 지방행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바퀴로 지역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요. 복지 공동체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복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장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는 삶의 문화, 그다음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없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부족분을 행정에서 또 메꿔줘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복지공동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이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것을 노력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역, 복지 이 세 부분이 잘 굴러가야만 대전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정책들이 정말 잘 실현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원하는 바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출마는 처음이신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어떤 각오로 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과 네. 출마가 어찌 보면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뺄 수는 없고 다만 선출직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계기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진보층에서 좀 적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현실에서 진보 진영이 굉장히 유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안타까운 과정에서 고민이 진행되었고요.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의 본 사람으로서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그 짐을 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하에 저도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제가 기존의 정치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고 가끔은 대가리 깨지고 하더라도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어떤 정치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가치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얘기했던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네.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고쳐내는 정치.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정치를 구현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네. 다양한 방법은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함께하는 동지